등비수열 봅시다. 등비수열은 당연히 등차수열 뭐였어요? 첫항으로부터 일정한 수가 차례로 더해지는 수열이었어요. 등비수열은 첫항으로부터 일정한 수가 차례로 곱해지는 수열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항들 간의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에 r, 이 일정한 수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비라고 쓰고 r이라고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식은 첫 번째는 이렇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 일정하냐면 항들 간의 비가 일정해요. 이 비가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등비수열이다 라는 것은 이거 이렇게 안 쓸게요. 이렇게만 쓸게요. 오케이? 이항시켰더니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지? 항들 간의 비가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일반항을 구할 거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처리했는데 일반항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했네요. 얘를 뭐 해봤어? 써봤잖냐? 첫 항을 A라고 놓고 두 번째 항은 R이 곱해지니까 AR, 세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제곱,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일반항 AN은 뭐가 되는 거예요? AR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첫 번째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다? 첫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구해봤냐면 이렇게 구해봤네요. 쭉 나열해서 처리해봤습니다 라는 거예요. 1부터 대입할게요. A2는 A1 곱하기 R, A3은 A2 곱하기 R, A4는 A3 곱하기 R, 쭉 해서 AN은 AN-1 곱하기 R이에요. 얘를 다 뭐 할 거냐면 변변 곱할게요. 변변 곱했어.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 A2랑 우변에 있는 A2가 사라지겠지. 그렇지? A3이 사라지고 A4가 사라지고 AN-1이 사라져요. 남아있는 형태를 나타내 봤더니 AN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1부터 n-1까지 있으니까 R이 n-1번 곱해진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에요. 구하는 방법이 등차수열이랑 별 차이가 없지. 그지? 등차수열도 일일이 더해서 표현해 봤고 축차 대입을 통해서 계산해 보기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등차수열이랑 패턴이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등비중항인 거예요. 항 가운데 항은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야. 이 세수 ABC가 등비수열 ABC에 대해서 오케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ABC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이 성립한다 라는 거냐면 봐봐.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A가 B가 AR이고 C가 AR의 제곱이야. A고 B고 C예요.
가운데 항이랑 어떤 관계를 따질 수 있냐면 가운데 항을 제곱했더니 양 끝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가운데 항을 제곱했더니 양 끝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비조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1 곱하기 예를 들어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 해가지고 그냥 할까? A4 곱하기 A5예요. 얘를 다 곱하게 된다면 A1이랑 A5 곱하면 A3의 제곱이지. 그지? 얘도 두 칸 띄어도 등비수열이 되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곱해도 뭐가 돼요? A3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결국 얘는 A3을 몇 제곱 해준 거와 같습니다? 5제곱 해준 거와 같습니다. 가운데 거 곱하기 항의 개수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등차수열이 좀 비슷하지? 등차수열은 더해진 게 가운데 거 곱하기 항의 개수였잖냐? 얘는 가운데 거의 항의 개수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항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R의 n-1제곱이었어요. 오케이? R의 n-1제곱. 그럼 A3은 뭐냐면 AR의 제곱이 A3이에요. 얘가 24가 되겠습니다. A6은 AR의 5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96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나눠. 나눠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R의 세제곱분의 2일은 마이너스 24 약분되면 8인가? 9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해봅시다. 24를 약분하면 8 아니냐? 아 미안해. 숫자를 잘못 적었어. 8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8이 안 되길래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R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자주 있는 일이냐? 너희들은 그러지 마세요. 봐보자.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2면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여기 구해줄 수 있잖아. 얘가 이제 뭐가 돼? AR의 제곱. 즉 A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첫 항은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구할 수 있겠지? 일반항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봐볼까? 그 다음 문제 봐보자. A1부터 A4까지가 A5부터 A8까지가 그러면 이것도 아까 챔의 성질하고 비슷한가 라는 거잖냐. A1부터 A4까지가 A5부터 A8까지가 A9부터 A12까지가 A13부터 A 뭐까지요? 16까지가 A17부터 A20까지가 4개씩 끊어서 표현해 봤더니 얘가 등비수열이 될까라는 거잖냐? 그래요? 잘 봤더니 봐봐. A1에서 A5가 되는데 R이 몇 번 곱해져요? 5번 곱해지지. 얘도 5번 곱해지지. A8이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에다가 R의 4제곱 곱해주면 이 다음 게 돼버리네. 그렇지? 이 전체에다가 다음 게 되려면 R의 4제곱을 곱해주면 돼. 또 다음 게 되려면 R의 4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뭐해지는? 곱해지는 수열이 되는 거네요. 이 묶음 자체가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곱해지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을 똑같은 수만큼 묶어줬더니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4였고 그 다음 얘가 32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곱해지는 수가 얼마예요? 4, 8에 32. 계속적으로 8이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거는 뭐가 되겠어? A 17부터 20까지 합은 4 곱하기 8이 몇 번 곱해져요? 4번 곱해지겠지. 5번째 항이잖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잖아. 5번째는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n-1제곱이에요.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너희들 계산하는 거 아니야, 절대. 2의 제곱 곱하기 2의 12제곱이니까 2의 14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답 이렇게 적어야지. 하고 있지만, 알겠지? 너희들 계산하는데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거듭제곱들 있잖냐. 그냥 하지 마세요. 오케이? 2의 10제곱 이런 거 적으세요. 1024.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좀 비슷한 문제가 비슷하지? 근데 이제 이것만 언급해보자. 방금 전에 이 묶음이 등비수열이 있잖아. 그러면 혹시 이 수열 AN이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AN분의 1도 등비수열이 돼요? 돼요? 한번 적어볼까? 첫 항에 A, 두 번째 항에 AR, 세 번째 항에 AR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역수 취해볼까? A분의 1, AR분의 1. 잠깐. 왜 꼭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적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정한 수가 계속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어? 곱해지지? R분의 1이 곱해지지? 그지? 이렇게 등비수열을 역수를 취했더니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등차수열은 역수를 취하면 등차수열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아닌데 등비수열은 역수를 취하면 등비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거야.